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오늘은 30회차, 축구 승무패 30회차 토토 초안픽 먼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전북과 성남과의 경기입니다. 전북은 이번 시즌 리그 1위, 성남은 리그 8위 팀입니다. 일단 픽 먼저, 초안픽 먼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픽 먼저 보실 분들은 보시고 나서 추가적으로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싶으신 분들은 끝까지 동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전북과 성남과의 경기는 저는 전북의 승으로 초안픽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울산과 상주와의 경기고요. 저는 초안픽으로 울산의 승리를 잡았습니다. 세 번째 대구와 강원과의 경기는 초안픽으로 투픽 승무 투픽으로 잡았습니다. 네 번째 노리치와 첼시의 경기는 무패로 투픽으로 잡았습니다. 다섯 번째 브라이턴과 사우스햄튼과의 경기는 무승부로 단통 무로 갔습니다. 여섯 번째 맨유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는 맨유 승으로 단통 승으로 봤습니다. 일곱 번째 셰필드와 레스터 시티의 경기는 레스터 시티의 승으로 봤습니다. 와포드와 웨스트햄의 경기는 와포드의 패, 웨스트햄 승으로 봤습니다. 아홉 번째 울버햄튼과 벌리와의 경기는 무승부로 단통 무승부로 픽을 잡았습니다. 열 번째 리버풀과 아스날의 경기는 리버풀의 승리로 예측을 했습니다. 11번째 포항과 인천과의 경기는 포항의 승리로 픽을 잡았습니다. 12번째 제주와 서울과의 경기는 무패 투픽으로 잡았습니다. 13번째 본머스와 맨시티의 경기는 맨시티의 승리로 잡았습니다. 토트넘과 뉴캐슬 마지막 경기는 토트넘의 승리로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픽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은 일단 이번 시즌 1위고요. 성남은 이번 시즌 8위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전북은 2위 팀인 울산을 상대로 승리를 했고요. 성남도 역시 승리를 했습니다. 성남은 3위 팀 서울을 상대로 승리를 했습니다. 전북은 지난 경기에서 울산과의 경기에서 대승을 했고요. 성남은 서울 상대로 승리를 했습니다. 일단 문상윤이 골을 넣으면서 오랜만에 경기에 뛰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나 어, 이제 상대가 이제 서울이었다 보니까 서울은 지금 수비진에 부상 선수가 많습니다. 스쿼드가 얇은 그 서울 수비가 약한 지금 현재의 서울을 상대로 성남은 이겼다는 점이 있고요. 성남은 이번 경기도 라인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패시 선수가 저는 이 라인이 낮아도 뚫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무래도 박주영 선수가 없었다 보니까 그걸 뚫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전북에는 페시치만 있는 게 아니라 문선민, 로페즈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전북이 이길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김신욱이 없는 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성남이 물론 약팀은 아니지만 라인을 내리고 하는 그런 경기에서 김신욱이 있을 때에는 포스트 플레이나 본인이 직접 높이를 활용해서 마무리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요. 김신욱이 이적하고 나서는 만약에 전북이 조금 골을 먹히거나 선제골을 먹히거나 아니면 한 점 차 리드하고 있거나 뭐 비기고 있을 때 그랬을 상황에서 조금 선수들이 급하게 플레이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그에 대한 세트피스에서의 해결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김신욱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전북이 저는 이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정말 힘들게 이기지 않을까라고 전북의 저는 단통 승을 예측을 하고요. 가장 큰 이유는 성남의 에델 선수가 여전히 부상이고 전북이 울산을 잡으면서 상승세를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기 울산과 상주인데요. 울산은 이번 시즌 2위, 상주는 이번 시즌 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지난 경기에서 전북에 패배를 했고 상주는 포항을 상대로 승리를 했습니다. 울산은 김도훈 감독이 역시 이번에 못 나옵니다. 지난 경기에서 전북에게 패배를 했고요.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전반전에 좋았어요. 그러나 자책골 이후에
조금 무너진 모습들이 보였고요. 상주는 이 가장 핵심인데 윤빛가람 선수가 경고 누적이 되면서 이번 경기에 못 나와요. 그러나 김민우, 박용진, 심동훈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상대는 울산. 예, 그래서 좀 무승부의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약간 원래였으면은 저는 이거 투픽으로 가야 되나라고 고민을 했을 텐데 일단 윤빛가람 없다는 점에서 무승부로 안 갔고요. 윤빛가람이 없는 그 상주 미들진을 상대로 울산 같은 경우에는 믹스와 김보경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울산의 단통 승을 예측을 하고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윤빛가람의 부재입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대구와 강원 경기고요. 대구는 이번 시즌 6위, 강원은 이번 시즌 4위입니다. 대구는 직전 경기에서 경남을 상대로 승리를 했고요. 강원은 수원에게 홈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대구는 에드가가 들어오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징야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강원이 라인을 내리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김대원이 라인 브레이킹 능력이 굉장히 스피드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김대원 선수가 좋은 모습을 오늘 이번 경기에는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강원은 최근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지난 수원전에서 대패를 했고요. 강원의 전술은 대부분 후반전에 조금 승부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대에게 선제골을 먹히면서 약간 조금 경기를 급하게 하려는 모습들이 보였고요. 이런 부분은 이임생 감독이 인터뷰에서 선제골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제골을 넣고 나서 강원이 조금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상대팀의 라인을 만약에 내리게 되면 물론 대구가 그렇게 라인을 성남처럼 뭐 내리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내리게 됐을 때 제리치 같은 선수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타겟맨 같은 선수가 없는 거죠. 약간 높이를 활용할 만한 가장 단순한 축구를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골을 못 넣는 어떻게든 만들어 가야 되는데 상대가 무조건 그냥 라인 내리고 이번에 뭐 맨시티와 토트넘전처럼 무조건 라인 내리면 물론 그 안에서도 골이 들어가 실수에 의해서 골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만큼 확률이 조금 높진 않아요. 강원의 축구를 봤을 때. 일단은 이 경기는 그런 여부를 떠나서 대구와 강원과의 경기는 박빙의 경기가 예상이 되고요. 저는 조금 솔직히 어려워요. 일단 단통은 무승부로 갈 거예요. 만약에 단통으로 했다면 무승부로 갈 건데 그래도 대구의 홈이기 때문에 저는 승무를 예측을 하고요. 인생 감독이 지난 강원전에서 라인을 완전히 내리면서 강원을 잘 분석해 왔으나 강원의 병수볼은 또 그에 대한 대체 전술을 가지고 나올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가지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구 원정에서 지금 기세가 좋은 에드가와 세징야, 김대원 선수가 있는 대구를 상대로 승리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서 저는 승무, 투픽으로 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경기 노리치와 첼시 경기인데요. 이 경기도 조금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면 첼시가 개막전 이후부터 매 경기 경기력이 달라요. 첫 번째 경기 맨유전에 쓰레기 같은 경기력을 보였고요. 두 번째 경기에서 리버풀과의 경기 슈퍼컵 리그 경기는 아니었지만 이벤트성 경기였는데요. 그 경기에서 굉장히 잘했어요. 굉장히 잘했고 그 경기에 대한 여파인지 지난번 경기에서 레스터전에서 거의 이거는 저는 첼시가 이게 진짜 비긴 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못했어요. 너무 못했고 전반에 그 전방 압박으로 인한 마운트의 골이 아니었다면 이거는 대패했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랬으니까 이 레스터 시티의 그 로저스 감독이 또 그랬겠죠. 수비적인 선수 승점 1점이라도 가져온다는 느낌이 아니라 공격적인 선수를 넣으면서 이거 3점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격적인 선수를 넣었었겠죠. 그 정도로 첼시의 스탠포드 브릿지인데 그냥 거의 그냥 그 예전의 첼시의 모습이 안 나왔어요. 일단 수비는 말할 필요가 없죠. 너무 불안해요. 뭐 수비 진짜 최악이에요. 그리고 압박 축구를 하려면 체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 슈퍼컵의 여파로 체력이 뒷받침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후반전에 너무 지쳐 있는 모습이었고 캉테도 지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뛰었죠.
슈퍼컵도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캉테가 어, 수비를 보호를 못하니까 코바치치가 보호한다? 그건 아니에요. 코바치치도 뭐 예전에 인테르 시절 때는 좀 괜찮았는데 어, 좀 생각보다 너무 좀 아니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 레스터전에서의 경기에 교체 투입돼서의 모습은 좀 아니었어요. 노리치 같은 경기, 노리치는 푸키와 캔트웰 역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난 경기에서도 물론 상대가 뉴캐슬이라는 점에서 조금 기준을 잡기가 조금 힘들긴 해요. 뉴캐슬이 워낙에 못하는 팀이어서 지금. 그래도 푸키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무패를 예측을 하고요. 단통은 노리치가 아무리 경기력이 좋아도 승격팀이고 첼시의 승으로 저는 봅니다. 첼시가 지난 경기에는 일단 슈퍼컵의 여파가 컸어요. 그러나 이번 경기는 충분히 쉬고 오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의 축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개막 후에 지금 첼시가 두 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경기 승리를 하면서 분위기를 바꿀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첼시에 저는 제일 지금 첼시 레스터전에서 제일 불만이었던 게 그 거지 같은 세트피스 지역 방어 전술인데 요새도 요새 진짜 그렇게 세트피스를 방어하는 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좀 이번 경기에는 물론 그렇게 안 나오겠죠. 그렇게 또 나오면 또 실점을 할 게 뻔해요. 어, 자, 어찌 됐든 간에 저는 이 경기 무패로 투페이크로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브라이턴과 사우스햄튼 경기고요. 사우스햄튼은 리버풀 상대로 강하게 초반부터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괜찮았어요.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세트피스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일단 첫 번째 경기에서 1라운드에서 벌리에게 패배했던 그 허술했던 수비진이 직전 경기에서는 미드진 도와주고 옆에 있던 수비가 도와주고 하면서 협력 수비를 하면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어요. 물론 리버풀이 슈퍼컵의 여파로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긴 했었죠. 브라이턴은 역시 전 경기와 마찬가지로 1라운드와 마찬가지로 측면에서의 크로스 공격이 많고요. 공을 잡게 되면 우선적으로 측면으로 보내요. 측면으로 보내고 거기서 측면에서 크로스로 올라온 공으로 뭐 포스트 플레이를 하든지 2차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역습과 드리블에 조금 능한 선수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를 예측을 해요. 브라이턴 같은 경우에는 음, 아무래도 사우스햄튼보다는 어, 전력적으로는 사우스햄튼이 더 우세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사우스햄튼이 원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우스햄튼의 홈이었으면 저는 사우스햄튼의 승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브라이턴이 홈이고 브라이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강한 팀과의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이 물론 강한 팀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EPL에서 잔뼈가 굵은 팀이고 사우스햄튼이 리버풀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런 압박적인 부분에서 저는 그런 압박과 역습에 의해서 사우스햄튼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우스햄튼이 그렇다고 브라이턴 원정에서 이길 것 같진 않아서 저는 무승부 예측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 맨유와 크리스탈 팰리스인데요. 맨유는 울버햄튼 원정에서 무승부를 했고요. 어, 일단 유로파 경기를 하고 온 울버햄튼과 무승부를 했어요. 그만큼 맨유가 경기를 못했어요. 그리고 맨유는 링가드가 너무 좋지 않은 활약을 했고요. 그러나 상대는 크리스탈 팰리스예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진짜 전형적으로 못하는 팀이었어요. 직전 경기에서 패배를 했을 때 셰필드 2부에서 승격한 팀을 상대로 물론 원정이었지만 패배를 했지만 보여준 게 하나도 없었어요. 벤테케는 하는 게 없었고 자아는 측면 공만 잡으면 측면으로 자꾸 가가지고 무슨 뭐 물개쇼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상한 드리블만 뭐 헛다리 짚고 막 생쇼를 하는데 저는 그 마음이 좀 뜬 것 같아요. 뜬 것 같고
100%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수비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세필드에게 패배를 했다는 점이 저는 셰필드한테 졌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맨유를 이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맨유의 단통 승을 예측을 하고요. 지난 경기에서 물론 맨유가 안 좋긴 했지만 수비가 맨유가 이번 시즌 좋은 점은 수비가 안정되어졌다는 점. 완비사카 지난 경기에서 태클을 많이 했더라고요. 성공도 많이 했고요. 맥가이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포그바 아무리 그래도 포그바는 포그바다. 괜히 그 몸값이 높은 선수가 아니죠. 포그바가 있는 맨유가 크리스탈 팰리스 헛다리 짚고 생쇼하는 자아가 있는 팀한테 절대 질 것 같지 않아요. 이거는 무조건 맨유 승으로 갑니다. 일곱 번째 경기입니다. 셰필드와 레스터 시티인데요. 셰필드는 직전 경기에서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승리를 했고 레스터는 첼시를 상대로 무승부를 했어요. 레스터는 일단 바디와 페레즈, 메디슨 조화가 조금씩 첫 경기 때는 약간 선수들이 약간 겉멋이 들고 자기가 잘한다 이런 모습들이 보였다는 반면에 첼시전에서는 좀 괜찮았어요. 괜찮았고 위협적인 모습들을 보였어요. 역시 중상위권 팀이다. EPL에서 좀 강한 팀이다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셰필드는 역시 주 공격 루트인 측면 크로스에 의한 공격들을 지속적으로 했고요. 공격 진영에서의 3자 패스, 이선 침투 이런 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격 모습들은 저는 셰필드가 이번 시즌에 승격을 하고 바로 강등될 것 같진 않고요. 저는 그래도 중하위권 정도 할 것 같아요. 셰필드가 괜찮은 공격진에서 좀 괜찮아요. 만들어 가려는 모습들이 11번의 로빈슨 최전방 공격수인데요. 이 선수와 7번의 룬드스트럼 너무 좋아요. 저는 이 두 선수가 지난번 29회차 얘기할 때도 셰필드 이 두 선수가 좋다고 했는데 이 두 선수가 괜찮은 모습을 보여요. 그러나 상대는 레스터고 셰필드의 홈이지만 레스터는 첼시 원정에서도 좋은 모습을 스탠포드 브리지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 몸값도 선수들이 좋죠 지금. 그리고 아무래도 강팀이다 보니까 일단 셰필드는 지금까지 상대했던 팀들의 수비진들은 대부분 약팀의 수비진들이었고 레스터의 그 페레즈, 바디, 메디슨을 막아내지 못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레스터 시티의 승리에서 셰필드의 단통 패 추천드립니다. 여덟 번째 경기입니다. 와포드와 웨스트햄 경기고요. 약간은 이런 경기가 제일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약간 족밥 팀들과의 족밥 대전. 그러니까 뭐 롤로 게임으로 치면은 롤이라는 게임에서 뭐 브론즈와 아이언과 둘이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인데요. 이런 경기가 예측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일단은 와포드는 세트피스는 좋아요. 공격은 좋은데 수비는 허술해요. 이게 약간 조금 모순처럼 보이긴 해요. 세트피스가 좋은데 세트피스가 나쁘다. 그러니까 공격은 잘하는데 걷어내진 못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수비는 여전히 불안하고요. 역습 역습을 수비에서 커팅을 해서 이제 역습으로 인터셉트를 해서 역습으로 나아가는데 템포가 너무 느려요. 역습이면은 역습 말 그대로 빠르게 이제 카운터를 치는 건데 카운터가 무슨 뭐랄까 최홍만의 그러니까 건투 선수의 잽이 있다면 최홍만의 그 핵꿀밤 굉장히 느리잖아요. 물론 그 위력은 있겠지만 슬로우 모션처럼 그렇게 템포가 너무 느려요. 최정방 공격수인 디니가 번뜩이는 움직임은 있어요. 그러나 이번 시즌 골 결정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 보여요. 전체적으로 와포드 선수들이 압박에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요. 일단 반면에 웨스트햄을 살펴보면 웨스트햄은 수비가 지속적으로 불안한 팀이에요. 불안한 팀인데 스피드도 느려요. 스피드도 느린데 라인을 계속 올려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라인을 올리는 모습이 보여서 좀 역습을 하는 팀들한테 약할 것 같아요.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수비진이 스피드도 없는데 수비 라인을 올린다.
그러면 뒷공간 그냥 다 때려 막는 거죠. 이런 웨스트햄 같은 팀이 레스터랑 만나면 그냥 뭐 레스터, 리버풀 만나면 그냥 개 털리는 거예요. 물론 그런 팀들과 할 때는 라인을 그렇게 미친 듯이 올리진 않겠죠. 어찌 됐든 간에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치차리토가 직접 마무리를 하거나 수비를 이끌어내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치차리토가 좀 키포인트 선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와포드의 단통 패를 예측을 합니다. 웨스트햄이 라인을 올려도 라인을 올리는 팀인데 라인을 올려도 어찌 됐든 간에 와포드의 그 최홍만 핵꿀밤 역습 템포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그리고 웨스트 템포도 느리고 웨스트햄이 수비가 굉장히 허술한데 그러한 수비진을 더 허술한 디니나 와포드의 공격진들이 뚫을 수는 있어요. 제치거나 아니면 뭐 뒷공간으로 갈 수는 있어. 갈 수 있는데 골을 넣을 것 같지가 않아요. 뭐 관중석으로 슛을 때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무승부의 느낌도 그래서 일단은 웨스트햄이 승인데 무승부의 느낌이 드는 점은 세트피스 공격은 좋아요. 그래서 수비는 불안한데 공격은 좋아서 그래서 약간 이거 무의 느낌도 조금 강하게 나긴 합니다. 그래도 저는 웨스트햄 치차리토를 믿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 경기 울버햄튼과 벌리의 경기입니다. 울버햄튼은 유로파 플레이오프로 토리노 원정을 22일에 치른 후에 3일 뒤에 벌리와 홈 경기를 합니다. 울버햄튼은 수비 라인을 조금 낮게 가지고 뭐 안정적인 수비를 취하고 역습에 조금 좋은 팀입니다. 그래서 디오고 조타, 네베스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맨유전에서도 나쁘진 않았지만 유로파 리그로 인해서 지친 모습을 보여줬고요. 작년 울버햄튼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반면에 벌리는 수비 라인을 조금 낮게 가지고 역습 위주로 경기를 하고 있고요. 포스트 플레이 또한 나쁘지 않고 세트피스 공격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무승부를 예측을 하는데 그 이유가 만약에 울버햄튼이 이번 시즌에 유로파를 나가지 않았다. 그랬으면 저는 울버햄튼으로 갔어요. 그렇지만 울버햄튼이 일단 3일 만에 경기를 해야 되고요. 벌리가 낮은 수비 라인을 가지기 때문에 역습에 좀 강한 울버햄튼이 조금 그런 본인들의 플레이를 좀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유로파 후유증도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울버햄튼은 라인업이 스쿼드가 얇기 때문에 유로파에 나갔던 선수들이 대부분 그대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벌리의 승도 예측을 하는데 그래도 울버햄튼의 홈인데 벌리가 아무리 잘해도 무승부가 나지 않을까. 반대로 울버햄튼이 아무리 못해도 무승부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무승부 픽 드리겠습니다. 열 번째 경기입니다. 리버풀과 아스날인데요. 리버풀은 직전 경기 사우스햄튼 원정에서 일단 슈퍼컵의 여파가 좀 보였어요. 체력적으로 조금 지친 모습들이 보였고요. 사우스햄튼이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조금 고전하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러나 리버풀은 왜 강팀이고 비길 경기도 이기면서 승점을 쌓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반면에 아스날은 세바요스 선수가 MOM을 받을 정도로 좋은 활약을 보였고요. 그러나 상대는 리버풀이기도 하고요. 아스날의 수비진이 굉장히 약해요. 수비진이 굉장히 약한데 그 약한 수비진을 마누라, 마네, 피르미노, 살라 이 세 명의 선수가 못 뚫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리버풀의 단통승 예측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마누라와 아스날의 수비진입니다. 자, 이제 K리그로 또 넘어왔습니다. 11번째 경기입니다. 포항과 인천과의 경기고요. 포항은 직전 경기에서 상주에게 패배를 했어요. 이거는 저는 포항도 물론 그렇게 잘하진 않았지만 상주가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포항은 일단 일류첸코가 그 막판에 그 머리만 갖다 대는 이거는 뭐 제가 한 초등학생 때도 이제 넣을 수 있을 만한 그럼 머리만 갖다 대면 골인데요. 그런 거를 놓지 못했어요. 그렇게 넣지 못할 정도로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요. 멘탈적으로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인천은 무구사 K인데 선수가 골을 넣지 못하고 있어요. 이 두 선수도 이게 아 이게 그래서 무승부의 느낌도 살짝 나요. 공격수 둘 다 못하니까. 그래도 포항은 전북에서 온 최용준 선수가 있고요. 임대온 최용준 선수가 있고요. 완델손이 있고요. 그리고 슈퍼 유망주 이수빈이 있기 때문에 미드진이 인천보다 강해요. 물론 인천이 뭐 어, 장윤우 뭐 있다고 하더라도 이 미들 자체는 포항이 더 강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찬스를 만드는 찬스 메이킹 같은 경우도 인천보다 훨씬 미드가 강하기 때문에 더 많이 만들어낼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일루첸코가 이번 경기에는 보여주지 않을까. 이번 경기에는 좀 저는 이 선수 좀 마음 아플 정도로 너무 못해요. 그래서 좀 이번 경기에 골 좀 넣고 멘탈 좀 회복했으면 좋겠고요. 회복할 것 같아요. 이번 경기에 골을 넣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포항의 단통 승을 예측하겠습니다. 자, K리그 마지막 경기 제주와 서울인데요. 이거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투픽으로 간 건데요. 일단 제주는 윤일록 선수 외에 주전 선수가 정착되지 않은 윤일록, 오승훈 뭐 이런 선수 외에는 주전 선수 미드 공격진에서 특히 미드 공격진에서 주전 선수가 정착이 되지 않았어요. 뭐 베스트 11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박주영과 조영욱이 부상이거든요. 그래서 조영욱은 그 조커에서 후반전에 이제 조커로 들어왔을 때 능력이 조금 뛰어난 선수인데 그런 교체 카드가 없다는 점이 서울에게는 안 좋은 점이고요. 또 박주영이 없다는 것은 경기에 조율을 해줄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박주영의 공백이 너무 커 보여요. 제주는 성남만큼 아니지만 라인을 많이 올리는 팀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이 좀 패시치가 있지만 성남보다는 수비가 그렇게 강하진 않죠. 제주가. 그래도 조금 고전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투픽으로 갔어요. 박주영이 있었으면 저는 무조건 서울 승으로 갔습니다. 근데 박주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무패로 투픽으로 갔습니다. 단통은 무승부를 예측을 하겠습니다. 제주가 좋지 않은 모습이긴 하지만 서울이 박주영이 없고 조커로 활용 가능했던 조영욱이 없다는 점에서 저는 수비진도 서울이 지금 부상 선수가 있으면서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단통으로 가면 무승부, 투픽으로 가면 무패라고 생각이 듭니다. 13번째 경기입니다. 본머스와 맨시티인데요. 이거는 크게 말할 게 없어요. 일단 본머스 지난 경기 아스톤빌라 상대로 이겼어요. 개막전에 셰필드와 무승부했어요. 2라운드 아스톤빌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상대는 맨시티예요. 데브라이너 하퍼스페이스 미쳤어요. 이거는 맨시티 못 막아요. 음, 지난 경기 맨시티가 무승부를 했죠. 무승부를 했는데 그거는 토트넘이 잘했어요. 토트넘이 잘했고 맨시티가 너무 급하게 했어요. 한 골을 무승부가 되면서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너무 급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조금 좋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맨시티는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고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는 경기예요. 자, 마지막 경기 토트넘 대 뉴캐슬. 이것도 설명이 크게 필요 없습니다. 토트넘의 단통 승을 예측을 하고요. 뉴캐슬 음, 크리스탈 팰리스보다 더 쓰레기 같은 경기력 이번 시즌 강등 1순위라고 생각이 들어요. 존주 셸비 외에 잘하는 선수가 없고요. 기성용도 그렇게 잘 하지는 못했어요. 개인적으로. 손흥민, 토트넘 전, 토트넘 손흥민이 뉴캐슬전에 복귀를 합니다. 손흥민, 골 넣어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30회차 초안픽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안픽은 마치도록 할 거고요. 자, 토요일 날에 배당이 나오면 제가 토요일 날 최종픽 공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구독자가 12분으로 늘어났어요.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고 계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더 많은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더 많은 정보를 드릴 테니, 열심히 할 테니, 구독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